중국에게 한알령을 풀어달랬더니 3부를 넘어 5부를 요구했다. 최근 한국이 중국 정부에게 한알령 해제를 요구하자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5가지로 늘려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알령을 풀어주고 북한 도발 억제 및 비핵화를 위해 나서달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 양국이 지켜야 할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사드 산불 입장 제약인을 한국 측에 요구해온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만 해협 문제와 공급망 문제까지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알령은 풀어줄 것처럼 하더니 지금까지 풀지 않고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한알령은 풀지 않아도 된다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한알령으로 금지했음에도 K-팝 가수들이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중국 공산당은 다른 건 다 막아도 중국인들이 한국의 가요와 드라마를 보는 건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 주하이의 백화점에서 K-팝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열렸는데 트와이스, 블랙핑크, 에스파, 방탄소년단 등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백화점에 있던 대중들은 놀랍게도 똑같이 안무를 따라했습니다. 중국에선 이처럼 연이어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열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 같다며 5층까지 사람들이 빼곡했고 홀에 가득한 이들은 비명소리와 함께 환호했습니다. 같은 달 중국 청두의 거리에서도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열렸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같이 K-팝 노래를 기억하고 춤을 추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국내 팬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노래들의 안무를 다 외우고 있는 거지? 다들 천재인가? 라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에도 중국 선전의 한 백화점에서는 K-팝 춤을 따라하는 랜덤 플레이 댄스가 열렸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K-팝이 흘러나오자 열정적으로 댄스를 따라했는데 개별적인 댄스의 퀄리티도 높고 참석한 이들의 적극성도 최고라고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 나오자 전부 나와서 안무를 그대로 따라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분명 중국은 지난해 블랙핑크 등 중국 팬 21개 계정을 닫아버리며 팬덤 문화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블랙핑크가 맨손으로 판다를 만졌다고 비난하고 동계올림픽에서 제니가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황대원을 응원하자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이 찾아와 악플을 쏟아부으며 다시는 중국에 올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당국이 한국의 문화를 금지했음에도 널리 퍼지고 있는 K-팝에 대한 흠집내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랙핑크가 1년 10개월 만에 역대급 컴백을 하면서 중국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최근 컴백을 앞두고 있는 블랙핑크가 한알령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참교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블랙핑크 뮤비 핑크 베놈의 23초짜리 티저가 17일 공개되었는데 하루 만에 무려 18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초짜리 티저에 한국 전통 문화가 등장해 앞으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티저 뮤비에는 한국의 전통 악기인 검은고와 자개네일, 해시계가 등장했습니다. 과거 뮤비에서도 블랙핑크는 한복을 입고 나오거나 기아를 등장시키며 한국 문화를 알렸는데 이번에도 한국적 요소를 매력적으로 녹여냈습니다. 특히 시작하자마자 검은고 사운드의 리프와 더불어 검은고를 연주하는 손과 검은천을 두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19일 오후 1시 뮤직비디오 풀버전과 노래가 공개되었는데 풀버전 인트로에서 지수가 검은고를 치는 장면은 가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유독 검은고에 발끈했습니다. 벌써부터 검은고와 자개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국에 거실하면서 이번 앨범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소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도 검은고가 있지만 한국의 검은고는 이와 다른 삼국시대 고려에서 만든 대표적인 악기이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도 지식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의 전통 악기입니다. 중국에서도 검은고는 중화민족 최초의 현악기로서 중국 전통문화의 귀중한 보물로 여겨지며 당조와 송전 시기 이래 역대로 모두 검은고 정품이 전해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중국에 거시라고 하고서 블랙핑크가 이제 검은고를 등장시키니까 자신들의 것을 훔쳐간다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블랙핑크는 이런 중국의 반발이나 잡음이 있을 것을 예상했겠지만 대담하게 뮤비에서 검은고를 전면에 등장시킨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뮤비는 YG 역대 최고 제작비가 투입되었는데 10월에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지에서도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블랙핑크의 컴백을 기념해 각국을 대표하는 명소를 분홍색 조명으로 밝히는 캠페인인 라이트 업 더 핑크입니다. 이 캠페인의 점등은 오는 18일 저녁 8시 우리나라 N서울타워에서 시작되어 일본 도쿄타워,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브릿지, LA 산타모니카 관람차가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빛으로 반짝일 예정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야경이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중국 상하이의 백옥남 광장에서도 핑크빛 물결로 도시를 밝히는 미디어 파사드가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알령이 살아있는 중국 상하이 한복판에서 블랙핑크의 프로모션이 거행되는데 이것은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인 블랙핑크이기에 가능한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음악 팬들뿐만 아닌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로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 출격하는데 여기서 검은고가 등장하는 성공개곡 핑크 베놈으로 글로벌 시장을 먼저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블랙핑크가 검은고를 등장시켰다면서 벌써부터 불매운동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번에 블랙핑크의 정기 음반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선주문 15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집 앨범은 6일 만에 80만 장을 돌파했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만약 중국이 앨범을 안 사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최근에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한글 대신 중국어를 우선으로 삼는 문자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중화민족주의, 국가통합주의가 강조되고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 급속히 후퇴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치주 설립 70주년을 맞는 중국 내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도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부터 민족 자치보다는 소위 중화주의를 앞세워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수업을 중국 표준어로 통일하도록 하고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국가통일 편찬 서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순신 장군의 영화 한 산이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한 중국 게임사는 이순신 장군의 중국인이라고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블랙핑크의 컴백은 중국 동북공정에 균열을 가게 만들며 한국의 문화가 더욱더 알려지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블랙핑크는 하이유 라이크댓에서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저고리와 한복 치마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MBC-TV 더 투나이트 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서 한복을 활용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는데 이후 유튜브에서 해외 팬들이 개량 한복을 입은 채 커버 댄스를 추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한복 검색어 관심도가 100점 만점 중 50점에 불과했지만 방송이 나간 뒤 98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블랙핑크의 한복을 디자인했다는 디자이너는 뮤직비디오 공개 후 한복의 매출이 4000%나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복이 세계 최고의 패션으로 비상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데는 방탄소년단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아이돌의 콘셉트와 의상 소품에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국악을 노래에 녹여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한국 건축물을 드러내며 북청 사자놀이 이미지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사에는 국거리 장단과 얼쑤 같은 추임새를 넣었고 2018년 마마에서 제이홉은 상고무, 지민은 부채춤, 정국은 봉산탈춤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 아무리 중국 팬덤을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중국은 한알령을 해제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해왔는데 중국의 문화평론가 우칭공은 한알령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는 건 사실이라며 한류 스타들이 웨이버 가입을 서두르거나 오래전에 활동을 접었던 이들은 다시 활성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알령 해제 신호로 보이그룹 엑소가 텐센트 뮤직 어워드에 화상으로 출연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알령 해제 이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데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 영화는 이미 아시아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수한 한국 영화 도입은 건전한 경쟁을 유발해 중국 영화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중국 네티즌은 한알령 해제를 무조건 반대, 이제 중국 아이돌은 다 죽었다고 보면 된다, 못 따라가니까, 실력이 비교가 안 되니까 라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중국 선전에서 열린 랜덤 플레이 댄스에서 단체로 K-팝 댄스를 따라하는 장면을 보고 국내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알령만 풀리면 문화 정벌하겠네요. 이상 쓸망이었습니다.